이 원명국은 여성분입니다. 자, 이 명국은 여성분인데요. 배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처음에 결혼을 할 시기가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자녀의 문제에서도 어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성은 가정궁을 보게 되면 가정궁 쇠궁이 천지반이 불합이라서 좀 불안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완전히 가정을 못 이룬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남편을 보게 되면 오토가 남편인데요. 부친이 앞서가지고 오토가 있고, 외이도 여기 오토가 보이고, 여기도 오토가 있습니다. 만약 외의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면 1번, 2번, 세 번째 오토가 내 남편의 태생의 띠가 됩니다. 자, 오토가 그렇다면 이 태생의 띠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오토를 보게 되면 남편이 10토에 해당됩니다. 10토는 이 김문학에서는 홍국수가 1에서 10까지가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그러면 이 5토하고 10토는 12지지가 두 개가 붙어요. 5는 진하고 술이 되고 10은 축이나 미가 됩니다. 12지지에서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지만 12지지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10토에서 물론 나누면 여기는 10토가 양띠가 되고요. 그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냥 소띠나 양띠를 만난다고 이래 말해도 됩니다. 자, 10토가 여기 있는데요. 자, 10토를 보게 되면 팔목에 암장수,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대 해가지고 사유축 합금이 되었어요. 사유축 합금이 이렇게 10토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토는 사금으로 화했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육수가 팔목이 돼요. 물론 삼목도 갑니다. 그렇다면 삼목이 인호술 합화가 되죠. 여기에서 왜냐하게 되면 10토가 사유축 합금으로서 사금이 된다고 되었습니다. 된다고 말했고요. 사유축 합금으로서 내 남편은 금기가 됩니다. 그러면 유금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면 돼요. 유금의 기질과 이런 걸 말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유금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유금이 극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극은 삼목도 극하고 팔목도 극하고 삼목이 극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사금에서 팔목은 남편의 재물이 되겠죠. 이 팔은 내 남편이 지금 말 실수했습니다. 다시요. 이 10토는 남편이 10토인데 사유축합금으로서 화해한 것을 말하고, 그래 오행으로 변형된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재물은 10토의 재물은 육수가 편재로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수가 있거든요. 일수는 이제 바깥에 애인입니다. 내 남편의 애인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어떤 여자고 없으면 없다고 놓고요. 그렇게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편재는 남편의 재물, 사업성 그런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남편이 사금으로 화했기 때문에 흐르는 기운을 보게 되면 삼목과 팔목으로 가는데, 삼목이 실화가 있어가지고 인호술 합화가 됐어요. 불, 화. 화는 금을 그걸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10토가 사금으로 됐기 때문에 내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만약 명이 짧으면 단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토하고는 이별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남편이 그 다음에 재혼자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재혼은 여기 남편이 여기가 좀 됐기 때문에 재혼은 육수가 됩니다. 그러면 돼지띠가 재혼남이라고 나오거든요. 재혼남. 그러면 재혼남은 어떠냐 보게 되면 재혼남은 팔목으로 가는 것이 앞서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게 되면 삼목으로 가게 되면 75934를 돼가지고 제자리로 오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팔목이 재혼자의 팔목이 됩니다.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와 인호술 합파를 충북하고 팔목이 사금을 합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팔목, 그러니까 남편도 쇠도 재혼자요. 재혼한 남편도 육수고 나도 육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팔목입니다. 같이 팔목되고 오토를 합하게 되면 사금을 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팔목은 충됩니다. 묘요충. 그래서 나와 재혼한 먹고 돼지띠하고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다행히 인호술 합파가 돼가지고 삼합이 돼가지고 그 암장수가 정인이 돼가지고 우리 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는 거는 전문적으로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이별과 만남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국에서 그렇다면 초혼도 실패하고 재혼도 항상 이별을 하고 만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국에서 이 동처 가운데의 명국에서 무슨 띠가 가장 좋은가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 보게 되면 1에서 10까지가 있잖아요. 그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 12대 중에서 안 좋은 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 인호술 합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금을 극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뱀띠, 십토, 사금은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게 되면 사금은 닭띠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화는 뱀띠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십토는 소띠, 양띠니까 양띠가 되고 소띠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팔목도 오토를 합하게 되면 육수와 더불어 깨지죠. 팔목도 깨지고 육수 이거 돼지띠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치도 보게 되면 팔목이 오토를 합할 때에 신자진 합수가 인호술 합파를 충하게 되기 때문에 말띠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쥐띠는 되나 보게 되면 쥐띠는 보게 되면 자축 합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축 합토가 되게 되면 결국 해묘미 한목이 되기 때문에 10토도, 일수도 안 돼요. 쥐띠도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이, 그리고, 칠화에 함께하고 있는 삼목도 인호술 합하니까요. 이런 띠도 안 돼요. 그러면 오토도 인호술 합파가 됐기 때문에 오토도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것 오토는 진술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가 딱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명국의 여성은 원숭이띠를 만나야지만 그나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길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문이 제일 좋은 거죠. 사문. 이 배우자를 볼 것 같다면요. 이 명국을 볼 것 같다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데 원숭이띠를 참물로 만나기 힘든 것은 가정공이 이렇게 천재반에 극됐고 고망됐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사람만 걸려들어요. 그렇지만 노력하고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그런다면 원숭이띠를 만나려고 애쓰면 가능도 충분히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원숭이띠를 만나면 꼭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든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꼭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조건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자기 조건이 있거든, 누구든지. 자기 조건이 안 되는지만 자기인데 좋은 걸 몰라요. 살다 보면 좋을 건데, 그래서 조건 때문에 대부분 만나도 또 안 만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원숭이띠가 가장 좋은 인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국은 안타깝게도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해당되고요. 자식도 물론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을 보게 되면 이화가 여기가 앞서 이화가 있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육수가 있으면 앞서 육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여기 태생의 띠를 살펴보게 되면 자식이 쥐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띠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죠. 팔목이 오토를 합하게 되면 신자진 합수가 인호술 합파를 충국할 때 목도 인호술 합파가 되기 때문에 삼목도 같이 칠화가 충되기 때문에 범띠하고는 안 돼요. 그런데 출산은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번 쥐띠는 아까 전에 자축합도대가 해묘미 한목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남편과 이혼할 때에 자식도 다, 내과 인연이었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됩니다. 내과 인연들이 내한테 오게 돼요. 그거는 참 묘합니다. 보게 되면, 결혼해서 이혼은 하면 안 되겠지만,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보통 여성 쪽에 가지만 남자 쪽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솔리가 가는 거 보게 되면 운명적으로 이 애들이 나와 인연이 있을 때 가요. 안 그러면 한 자식은 일로 가고 한 자식은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운명적으로 놓이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만약 어떤 상황이 안 돼가지고 운명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가게 되는 경우 같다면 얼마 안 돼가 또 돌아와요. 자기 아빠한테 간다든지 엄마한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저번에는 이 여성의 배우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남편을 보게 되면 무슨 띠가 나온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되고 이처럼 맹국이 탁하면 여기에서는 10토가 첫 배우자가 되고 두 번째가 이걸 되고 두 번째가 이 돼지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이런 걸 미리 안다면 혼인신고를 안 해야 되겠죠. 기쁜 동거를 하고 사실혼으로 지내면서 원숭이띠를 만나야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배우자는 언제 만날 것인가를 볼 때에 이 시기에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팔목이 바로 일간을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팔목은 해묘미 한목이 됐어요. 누구하고요? 십토하고 합됐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는 나에 해당되는 쇠와 일간이 십토가 다 이렇게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나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국 기문은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 십토가 남편에 있어 가지고 이 하반은 이것이 애인이거든. 애인을 두게 되면요. 그렇지만 이 남성은 애인을 두도 오래 못 가요. 왜냐하게 되면 없거나 있다 해도 오래 못 가는 것이 자축합도되면 해묘미 한목이 되기 때문에 애인의 작용을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또 그까지는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나와 이별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이 이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되니까요. 이거는 해묘미 한목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연은 만나도 아까 이별에도 만나도 또 이별을 맛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왕성하게 생하는 이런 기운들은 살펴봐야 되겠죠. 또 이 관계와 관계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 그렇다면 이걸 쥐띠를 갖다가 인연이 안 된다면 다음에 또 어떤 띠가 될 것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쥐띠가 사실은 아닙니다. 일수지만 일수의 입장에서 또 원리를 보면 내 남편이 만나는 여성이 무슨 띠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법칙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적용해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알 수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래서 있던 간에 이런 명국은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있는데요. 동일하게 있을 때에 이렇게 안 좋으면 결혼 전에 깊은 사실 혼면추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아픔이 좀 있지만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가장 남보기에 일가친척의 보기에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